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스파이 학원에서 서울국제고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학부모님들 모시고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일단 서울국제고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서울국제고가 수학 교과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하고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거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1월달, 2월달에 학생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국제고 보시면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요.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내용인데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기르고 싶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사고인데도 굉장히 독특하게 공립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실 때 어떻게 특별히 치우쳐지지는 않아요. 어떤 문제집에 위주로 해서 부교재 하나를 사가지고 학생들이 쭉 돌려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모의고사에서만 집중적으로 출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교과서 위주고요. 문제가 굉장히 고르고 아주 좋은 문제들로 이렇게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이거를 알고 싶은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모든 단원에서 거의 다 고르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특히 수능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된다. 그런 문제들은 여러 문제가 반복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를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는 그런 공부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사고고 공립이다 보니까 타 학교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험 범위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모르시고 3월달에 상담하러 오시는 어머니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요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국제고는요. 한 학기 범위가 쫙 주어져 있으면요. 일반적으로는 중간고사, 여기까지 시험을 보고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볼 텐데 국제고만큼은 섞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취지는 일반적인 사교육 좀 받지 말고 그냥 스스로 공부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사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굉장히 학원을 찾는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국제고 전문 수학학원을 찾든지 아니면 그냥 교습소에서 아니면 큰 대형 학원에서 그냥 다른 반에 껴서 수업을 듣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좀 굉장히 좀 불편하지만 좀 독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해서요. 어떤 해는 그냥 일반고하고 똑같이 하기도 했었고 재작년에 그랬었고요. 작년에는 또 똑같이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주어질지. 그런데 이거는 아무튼 요렇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굉장히 독특할 거다. 요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항은요. 국제고다 보니까 시험 지문이 영어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모르시고 시험 입학하고 난 다음에 좀 당황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30% 정도가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적게는 20%입니다. 근데 올해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35%. 그러니까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요거는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학교 프린트라든가 이런 걸로 준비를 시키니까 1학년 때는 영어 단어만 알고 있어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2학년 때는 미적분 과목에 들어가면 정확한 해석이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확통 같은 경우는 독해를 잘못했다가 완전히 문제를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지만 꼭 한 번씩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기 초에 좀 준비를 좀 철저하게 그때 철저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일반 시중 문제집에 이게 주어져 있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좋은데 저희는 기출 문제가 다 데이터화 되어 있으니까 저희랑 공부를 하시면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은요. 자, 요게 지필고사 여기부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출제 난이도와 경향이요 매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주기가 있는데 약 2년 정도의 주기를 가집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자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공립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바뀌세요. 그러니까 보통 자사고는요 출제하시는 선생님의 특색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응용 문제를 좋아하신다든지 아니면 창의적인 문제를 좋아하신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가급적 서울국제고는요 선생님들의 색깔이 좀 드러나지 않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출제를 하려고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난이도가 또 경향이 매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어떤 해는 EBS 교재에서 집중적으로 낸다든가 어떤 해는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를 해도 충분할 정도 어떤 해는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 위주로 내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6월 달에 고3이 본 문제를 9월 달에 출제를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게 됐어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런 적도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국제고 수학시험은 이렇다 이런 걸 대비하면 된다 이거를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수학 공부를 제대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다 싶은 유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원마다 꼬박꼬박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있어요. 난이도가 조금 평이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두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돼요. 요것 때문에 등급 컷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 한두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교과 범위 밖에서는 절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창의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집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한다면 풀어낼 수는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뭐에 굉장히 관심이 있냐면 이 학생이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달달달 중학교 방식으로 외워서 문제를 푸는지에 되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답지를 낼 때 굉장히 채점을 엄격하게 했어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도 저희 시험을 보는데 한 학생은 100점을 맞았고요. 한 학생은 서술형에서 1점이 깎여서 99점인데 이거까지 깎으실까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깎으세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서 점수를 감점을 많이 하시니까 평소에 수학을 공부를 할 때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평범하게 외우듯이 공부를 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국제고 학생들 특징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외고하고도 다르고 국제고 학생들의 특징인데 좀 보시면 우리 학생들 좀 와닿는 것도 있고 나는 아닌데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국제고 학생 특징이요. 문과에 굉장히 좀 치중되어 있어요. 언어를 잘하고 또 자기가 그쪽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주로 가다 보니까 수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수학을 좋아는 하지만 비중을 안 두는 학생도 있고 심한 경우에 수학을 싫어해서 국제고를 가는 학생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언어 쪽을 학교에서 특성화하고 있고 언어를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그건 재밌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수학을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학교를 진학을 할 때요. 수학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아주 높은 학교, 명문대를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배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요. 딱 그렇게 얘기해요. 국제고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데 가고 싶으면 수학 절대 버리지 말아라. 요거는 국제고 학생들이 꼭 염두를 해둬야 되고 부모님들도 그거를 수학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어려운 점인데 학생들이 이제 선배들한테 좀 있고 듣고 그러면 알겠지만 국제고 학생들이 인성을 보고 뽑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참 인성이 좋고 정말 좋은 학생들이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학교 생활은 정말 즐겁습니다.
근데 주말에 나와서 국제고에 맞는 수학 학원이라든가 다른 학원을 찾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서울시 곳곳에 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거길 가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수학 학원의 좋은 데를 좀 찾기도 힘든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원 찾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국제고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을 여러 개 다니지 않고 보통 자기가 제일 부족하다 싶은 과목, 약하다 싶은 과목만 한두 군데만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안 다니는 학생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학학원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쭉 국제고 수학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요거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요. 국제고 수학을 만만히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취지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 내용이 고르게 평범하게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겠지. 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러면요. 100점이 가능한 시험지입니다. 물론 저희 학원에서도 이번에 100점도 배출을 했고 늘상 그 정도 수준인 학생들이 나오긴 해요. 학교 전체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비슷한 재능인데 수학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중을 좀 낮추잖아요. 바로 60점대로 떨어집니다. 만만히 보실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고 시험 준비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 외고나 문과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중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내가 이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외웁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고 나서 그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외웠던 문제 그대로 나오면 그대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이 좋다고 해서 지금은 수학적인 재능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이 성실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이제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바뀌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을 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 유형별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유형이나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응용해서 너희들이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니? 그거를 고등학교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공부를 했어도 어떤 학생은 60점대로 떨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는 이 문제를 처음 봤대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지만 해석을 못하니까 문제를 못 푸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과생들이 공부하듯이 무슨 얘기냐면 수학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문제를 풀면서요. 그 문제에서 이 문제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뭔지를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고 걔들이 어디까지 응용되고 확장될 수 있는지 그냥 문제만 풀어대는 게 아니고 자꾸 그 속에 있는 뜻을 찾고 얘를 어디까지 내가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이거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해석해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이런 것은 이런 나만의 공식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번은요 요거는 좀 굉장히 필요한데 국제고 학생은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술형 문제나 수행평가에서 감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평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자 문제를 풀 때요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친구한테 내가 설명한다 생각하고 아니면 해설서를 내가 작성한다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자꾸 완벽한 상황을 만들도록 애를 써야 되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중요한데요. 이번 겨울방학에 공통수학 1, 2는 다 끝내셔야 됩니다. 자, 공통수학 1은요 거의 대부분 예비 고2 학생들이라면은 풀었을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선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행을 반드시 하시기는 하셔야 돼요. 하지만 선행을 믿지는 마세요. 왜? 그때 공부 열심히 했었습니다.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깊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는 평이하게 출제된다라고 했지만 선행만 한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풀라는 얘기야? 이런 문제들이 속출해요. 그거를 이번 겨울방학에 조금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2학기 때 공통수학 2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안 배웠었던 낯선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도형을 먼저 배울 거고요. 이 도형이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형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함수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고요. 명제라고 학생들이 크게 접해보지 않았던 낯선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여름방학에 직전에 공부를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공통수학 1, 2까지는 전부 다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언어적인 특징이 강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자꾸 좀 멀리 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조금 어려운 수학 문제나 낯선 수학 문제 보면 자꾸 뒤로 미뤄요. 근데 틀려도 괜찮아요. 지금 부딪혀야 됩니다. 지금 부딪혀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들한테 붙들고 늘어지고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덤벼들어야 됩니다. 지금 요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5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좀 이따가 저희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시키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까지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좀 심한데 생각이 저희들 이 표현은 아침에 일어나서 수학 문제 풀고 밤에 잠들 때 수학 문제 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학습량은 확보를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했던 내용만 반복해서 문제를 풀고 학습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런 기준을 조금 세우셔야 돼요. 내가 풀기 살짝 버거운 문제들 위주로 계속 점진적으로 테스트의 강도를 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꽤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이런 게 좀 힘들어요. 저희들은 테스트 1회, 2회, 3회 올라갈수록 단계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것들은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를 할 수 있지만 평소에 자기가 혼자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뉴스카이에서 1월달, 2월달에 보통 테스트나 과제로 문제를 요 정도 풀게 되거든요. 이거를 확인을 해보시면요. 하루에 50문제,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문제인데 요 정도로 확보를 해서 꾸준히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중요합니다. 한번 풀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문제가 내 것이 될 때까지 틀린 문제들을 다시 보는 게 좋은데 요 기준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 것이 될 때까지 노력한다는 게 내게 될 때까지 이거를 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이게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내게 됐다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학생이 딱 봤을 때 이건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나 배운 사항을 가지고서 내가 응용하고 조합해봤더니 문제가 풀렸다. 그러면 그게 이 자기 것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을 체크를 하면서 그럼 난 이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님들한테 요 내용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뭐 수학 과목이니까 뭐 요런 내용을 하는데 꼭 뭐 뉴스카이 오셨으니까 뉴스카이 꼭 다니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한테 잘 맞는 학원을 좀 선택할 수 있는지 제가 좀 팁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뭐 국제고도 그렇고요. 다른 학교도 최고로 아주 고난도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럼 학생들이 그런 문제가 출제된다는 걸 알고 미리 준비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풀어주기만 하면 학생들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만 하고 넘어가고 잘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요. 부모님들 요거는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광고나 이런 뭐 평가를 이런 거를요 받지 마시고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1 같은 경우는요 선배들을 만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배들한테 선배님 어느 학원 다니세요? 그랬을 때 그 선배들이 나 어디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나 어디 다니는데 거기 선생님 정말 잘 가르치셔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학원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그 학원이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 기준을 또 잡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내 아이한테 관심이 있는지, 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학원인지 이것도 중요한데 요거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니고 어머니들한테 소개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들한테 소개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학생들은 선배들을 만나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커뮤니티나 SNS 이렇게 보는데 광고하고 많이 헷갈려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판단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실 때 오히려 학원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학원에서 학생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근데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얘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중학교 때 성적이 어땠는지 요걸 물어보시는 학원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학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떤지, 얘가 전공이 뭐를 하고 싶은지, 수학을 어려워했는지 좋아했는지, 연산 같은 거 할 때 덤벙거리거나 아니면 집중력 있게 공부를 잘하는지 아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어하는 그런 학원을 선택을 하시면 그 학원이 아이에 대해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그 아이에 맞는 방향성을 좀 제시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다 부합되는 학원은 아무래도 선배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을 찾아보시는 게 많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3학년이 많이 다니는 학원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합격자 발표가 나자마자 이렇게 오신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되게 간절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학생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돼서 3년 후에도 좋은 성과 있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국제고 18기 학생들이고 저부터 차례로 김태린, 김도은, 송예인, 박시은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선 내신관리,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내신관리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국제고에서 되게 중점을 두는 부분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그 영어 지문이 있으면 그걸 영어 지문 그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거를 GPT로 다 한국어로 돌려서 한국어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영어 지문을 다 외우는 식으로 중학교 때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는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너무 많아서 한국어 내용은 근데 거의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영어로 읽으면서 시험에도 영어 지문이 나오는데 그때 자기가 보면서 약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했을 때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여러 번 숙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에도 안 외웠다가 약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이 주시는 거나 글 읽다가 모르겠는 거 다 외우는 게 중요하고 또 그 1학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술형이 좀 예측 가능한 경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예시로 서술형 문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변 미리 써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회랑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필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건데 당일 복습하는 게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그 선생님께서 특히 뭐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학습지에 없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그냥 대충 수업 시간에만 필기를 해놓고 나중에 시험 기간 가서 공부하려면 다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일 복습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사회랑 과학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거의 교과서로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PPT 위주로 많이 문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PPT 위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그 서술형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등급이 많이 갈리는데 이런 거 사상 이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런 걸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가 필기한 것을 배치 테스트를 무조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페인어 정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기말 때만 시험을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중간 때 스페인어 정보도 계속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다 필기를 잘 해두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험 전주에 시험에 나오는 것 안 나오는 것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때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 후에 마지막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스페인어는 많은 친구들이 듀오링고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거는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스페인어 뭐 미리 공부할 필요 하나도 없고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배우는 모든 문장을 다 자기 손으로 쓸 수 있는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네네, 한국사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 나온 과목이 이제 국어랑 수학인데, 국어 같은 경우에 정말 시험이 생각보다, 저는 여기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게 국어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국어는 잘 못해요. 그래서 네, 준비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카이 다니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수행평가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저희 학교 수행평가를 할 때 있어서 평가 기준을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수행평가가 평가 기준표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만 잘 지킨다면 선생님들이 쉽게 고득점 주시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꼼꼼히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제 선정과 같은 수행평가를 할 때는 AI 사용을 자제를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주제를 선정을 해서 수행평가를 진행했는지가 생기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신한 주제를 최대한 직접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건 저희 학교 영어 선생님이 실제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실제로 그 저희 학교 주제 선정 수행평가에서 학생들이 GPT로 AI 그 주제를 많이 골라서 많은 주제가 겹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I를 사용하면은 주제가 겹쳐서 독작감이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직접 생각한 주제로 수행평가 진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플래너나 투두리스트를 활용하는 게 좋은데, 저희 학교가 중간고사가 끝나고 수행평가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즌인데, 그때 이제 제출 날짜나 수행평가 날짜 등을 꼭 적어둬서 미리미리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 학교 수행평가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일반 수행평가는 제가 저기 이제 못 쓰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기준만 꼼꼼히 읽고 선생님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안내사항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쉽게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학년은 생각의 숲, 2학년은 지혜의 바다라는 독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1년에 걸쳐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팀별로 선택한 책을 읽고 그 책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서 심화 탐구를 진행하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진행했던 거는 인터뷰 집을 읽고, 저희 팀은 실제로 이제 지역에 있는 독립서점 사장님을 인터뷰를 한 심화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또 이제 과목별 심화 탐구는 주로 1학기에 진행되는데 하는 과목이 있고 안 하는 과목이 있어서, 그냥 수업 시간에 안내사항 듣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 과목에서 배운 내용으로 심화 주제를 선정을 하는 건데, 막상 그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면은 뭘 해야 될지 생각 잘 안 할 때가 있으니까 과목별로 이제 관련된 책이나 뉴스 같은 걸 읽어서 미리미리 주제를 적어두는 것도 좋고, 아니면 수업 시간 선생님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이런 걸로 심화 탐구를 진행하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미리미리 적어두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융합 탐구는 국제고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프로젝트여서 기말고사 종료 이후에 일주일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치고 진행이 됩니다. 2과목 이상 배운 내용을 자유롭게 융합해서 심화 탐구를 실시하는 거여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탐구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래너나 투두리스트를 활용하는데, 이게 제가 실제로 썼던 이제 플래너입니다. 저는 주로 아이패드 굿노트 월간 계획표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할 일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해야 계획 세우기도 편하고 날짜나 시간 확인도 수월해서 미리미리 어떤 생각평가가 있는지 준비를 하고 확인할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숙사 생활이랑 친구 관계를 설명해 드릴 건데, 아마 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처음으로 부모님을 이제 독립해서 시작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한번 기숙사 생활에서 꿀팁 같은 거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룸메와의 역할 분담인데, 이건 4강생들도 꼭 먼저 분담하고 시작하라고 하시거든요. 일단 보통 이제 청소 분담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랑 화장실 청소로 나뉘고 있고, 기숙사 오기 전에 아무도 여기 오면은 화장실 청소 방법 이런 걸 안 알려주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랑 같이 화장실 청소 어떻게 하는지, 용품 뭐 사야 되는지 이런 거는 좀 알아두고 오면은 정말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참고로 저희가 클리닝데이를 목요일마다 진행해서 방 청소가 얼마나 돼 있는지 다 친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리 알아두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씻는 시간, 등교 시간,
이렇게까지 공부하는지 이런 패턴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2인실에서 아니면 이제 여자 학생 친구들은 이제 1학년 때 4, 5인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항상 계속 붙어 있고 특히 2인실은 공간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 공유를 해놔야지 그래서 학교 생활에 빨리 이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지막 이제 방내 규칙 설정도 상수님이 정말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시험 기간 이제 채점 같이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점수 같은 거 이제 전화는 어디서 할 건지부터 해서 이제 저희 학교 외부 음식 허용을 딱 가루가 안 흘리는 음식 과일이랑 견과류 위해서 허용을 하지만 그 일탈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벌점 관련해서도 연계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결정을 할수록 나중 가서의 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꿀템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는데 기말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밤기가 내가 좀 밝다하는 친구들은 필수라고 거의 생각을 하고 이 외에도 이제 저희 학교 기숙사가 층간소음이 굉장히 취약한 공간이기 때문에 기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얇은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는 기본 매트리스가 1,000 하나만 제공하기 때문에 토퍼나 매트리스가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다운실의 경우에는 이 매트리스를 가져오게 되면은 친구들이랑 아예 분리해서 나는 살고 싶다 하면은 또 5인실에는 거실이 있어서 그런데 매트리스를 설치해서 공간 분리를 하는 친구들도 보았고요. 마지막 거리형 수납하면 이제 다운실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넣었는데 침대 옆에 2인실 같은 경우에는 수납대가 있어서 안경 쓰는 친구들 안경 올려놓을 수 있고 하지만 이 다운실은 아예 그냥 바닥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리형 수납함 하면은 정말 잘 쓸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이게 실제 제 기숙사 생활 사진을 한번 들고 왔는데요. 다 일단 5인실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내는지 사용했는데 저기 트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번 주에 기숙사 룸메이랑 방 꾸미기를 하면서 했던 사례이고 이렇게 가끔 일탈을 하고 싶어하는 룸메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까 전에처럼 이렇게 규칙 설정이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잘 맞는 룸메들을 찾으면은 이 룸메들과의 사이가 힘든 학교 생활에 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학교 내에서의 친구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난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고 함께 계속 24시간 내내 붙어있기 때문에 더욱 그 다른 중학교 친구들과는 다른 결의 돈독한 사이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학교 생활하면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친구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 같은데 단적으로는 이게 매일 붙어 있다 보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해서 난 살짝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은 외박을 다녀오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유학 다녀온 애들, 탈다 온 애들, 고3 과정까지 다 한 친구들 등등 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서 주눅들기도 하고 학교 분위기가 견제가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견제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었고 제가 느꼈을 때는 막 수행평가 그리고 필기 공유 같은 것도 정말 편하게 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분위기로 견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반 동아리 스포츠 클럽 사진들을 들고 왔는데 이처럼 이제 저희 실제 학급 신문 자료이기도 하고 다 같이 이제 더 돈독하게 살고 있고 또 선후배 간 관계도 되게 많은 활동들을 선배와 함께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학교 동아리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아무래도 문과 학교다 보니까 이과 쪽 동아리는 아예 없다고 보면 되고 근데 대신 문과에서 있을 수 있는 동아리 종류는 여기 나와 있듯이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말고도 자율 동아리는 이제 자기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재미로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서 할 수 있듯이 저희 학교 되게 많이 동아리나 클럽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저희가 속해 있는 동아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먼저 아마란스는 영자신문 동아리로 그냥 동아리 시간 대부분을 영어로 글쓰기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나중에 영어 시간에 보는 수행평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란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주제를 설정해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생기부 방향을 맞추기에 되게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로고스는 서울국제고의 대표 경제 경영 동아리라서 생기부 굉장히 잘 채워지고 되게 학술적인 동아리 같지만 재미있는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고 그다음 엑스타시 같은 경우는 예체능 동아리라서 맨날 노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동아리 시간 거의 대부분 학술 활동을 하고요. 그런 합주 같은 연습은 개인 시간을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 되게 학술적인 내용으로 잘 채워지고 스포츠 클럽은 일단 배구부를 들어오긴 했지만 다른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일단 선후배 관계가 되게 돈독해지고 그 다음 시험 한 2, 3주 전부터 스포츠 클럽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공부에 방해되거나 그런 거 하나 없이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생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다 친절하시고 좋으시고 멋지십니다. 상담 같은 거 굉장히 잘해주시고 그다음 성적 상담이나 진로 상담 굉장히 진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모든 쌤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원어민 선생님들은 굉장히 친절하세요. 영어를 내가 못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되게 천천히 친절하게 말해주시고 말 걸어주시고 대답도 잘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좋은 분들이시고 그다음 사감 선생님들은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이제 1학년 사감 선생님들 굉장히 좋고 다른 사감 선생님도 분명히 다 되게 좋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학년 사감 선생님들은 좀 이제 2, 3학년은 공부를 해야 하니까 딴짓을 하면은 조금 잡는데 1학년 사감 선생님들은 되게 친절하시고 근데 어쨌든 사감 선생님들한테는 찍히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 찍힌다면은 그냥 무작위로 방에 들어와서 검사하고 별점 주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사 공손하게 하고 그러면은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넣지 않았지만 추가로 아침 태권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저희 학교 대표적인 활동이 아침 태권도인데 6시 반에 일어나서 40분부터 7시 10분 동안 30분 동안 태권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환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 겪어보면 굉장히 힘들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되게 뿌듯한 점이 있다면 저희 이제 곧 다 검정띠 딸 예정이라서 되게 흰 띠부터 시작해서 검정띠 1년 안에 딸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국제고등학교 14기 졸업생이자 지금은 서강대학교 경영학부에서 재학 중인 14기 졸업생 장유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서울국제고가 어떤 학교인지, 이게 다른 일반 고등학교나 특목고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교 생활을 간단하게 조금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졸업생이기 때문에 졸업을 한 이후에 설국 학생으로서 어떠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네 번째는 아마 학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 좀 입시라던가 좀 대학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다섯 번째는 제가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으로 오늘 구성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왜 서울국제고를 선택하셨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제 발표가 마무리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 발표를 들으시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울국제고는요, 정말 베일에 쌓여 있는 학교입니다. 서울국제고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여기가 특목고인지 어떤 고등학교인지 정말 정체조차 모를 수 있는 학교입니다.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은 지덕치를 겸비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서울국제고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쯤은 우리 학생들이 해봤을 텐데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지금 있는 일부러 가독성을 좀 안 좋게 쓴 글인데, 이 서울국제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학교 소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그래서 졸업생으로서 또 서울국제고 학생으로서 우리 학교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지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교육 같은 공교육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감탄을 하면서 다녔던 게 선생님들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정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원래 대부분 일반고 선생님들은 사실상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가 힘든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되게 아이들을 수업 진행을 위해서 되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또 학교 측에서는 좋은 선생님들을 데려오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선생님들의 평판을 들어보거나 어떤 선생님인지도 들어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셨던 선생님인데 지금은 계신지 모르겠어요. 세계지리 교편을 잡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죠. 정말 이름만 대면은 아, 그 선생님이라고 되실 분들도 모셔온 적이 있었고, 또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대학에 저희 출강 강사로도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2학년 때 선생님들 중에서는 또 서울대학교의 강사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상 대학에서 누릴 수 있을 만한 퀄리티의 수업을 우리 서울국제고등학교는 누릴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설명에서 나왔었고 원어민 수업이 있다 이러면서 계속 언급이 됐던 코티칭 시스템인데요. 이 코티칭 시스템이 정말 지금까지의 한국 영어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하회하는 저는 서울국제고만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외국인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수업을 합니다. 이게 한국인 선생님들과 둘이 같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제 기억에는 외국인 선생님 혼자 들어오셔서 진행을 했던 수업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코티칭 시스템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받다 보면은 늘 똑같은 책상에서 늘 똑같은 문제집에 빼곡히 써져 있는 글자들만 보기 마련인데, 저희 학교에서 코티칭 시스템으로 많은 과목들을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 영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생활 영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코티칭 시스템이 서울국제고만의 차별화되는 특별한 전략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AP 과목인데요. 근데 제가 졸업을 한 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교육과정이 좀 많이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지금 AP 과목을 수강을 하나요 아직도? 네. 이 AP 과목은 원래 미국에서 있는 제도인데, 고등학교 때 대학의 수업을 미리 수강을 하고 대학교 때 학점을 얻어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연대 언더우드밖에 학점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아마 서울국제고에서 배웠던 AP 내용으로는 학점을 얻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AP 과목을 저도 제가 학생 때 1, 2학년 때 배울 때까지는 정말 대학 가는데 1도 쓸모가 없는 거를 왜 이 학교에서 가르칠까 했는데, 그 듣기 싫었던 과목을 대학에서 다시 마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출발점이 달라진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가 돼요. 고등학교 때 얇게라도 내가 배웠던, 저는 이제 미시경제를 대학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정말 얇게 배웠다고 생각했던 미시경제가 내가 대학에서 그 시간을 세이브하고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배웠던 과목이니까 더 쉽게 깊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수학 겉핥기식으로 공부했던 고등학교 시절의 미시경제 과목을 대학교 때 A플을 받는 정말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또 AP 과목을 수강한다는 게 서울국제고만의 차별화된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서울국제고는 다른 학교들에서 경험 못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학교다라고 총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학교 생활을 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간단하게 좀 짚어볼 겁니다. 혹시 아직도 영어 캠프를 할까요? 네. 우리 서울국제고등학교는 3월에 그 학기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제 2월달 정도 1월인지 2월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1월이네요. 네. 1월달에 영어 캠프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먼저 와서 수업을 듣고 아이들과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전에부터 영어 캠프를 통해서 학교 생활을 미리 경험을 해볼 수 있고, 기숙사 생활을 이제 1학년 때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 앞에 18기 친구들이 너무 잘 설명해 줬으니까 좀 넘어가고, 모닝 태권도도 이제 매일 아침마다 화수목금, 월요일은 이제 학교에 오는 날이기 때문에 스킵을 하게 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육신이 건강한 신체, 건강한 영혼이 맺는다라는 마인드로 하게 될 거고, 또 1인 1기와 IR 같이 좀 다른 학교에서 많이 접해보지 못했을 시스템이 또 있는데요. 1인 1기는 우리 1학년 학생들에게 한 사람당 한 가지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지덕체 중에 지성을 겸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 이 IR이 혹시 아직도 있을까요? 네. 교과융합탐구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IR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학년은 이게 두 개밖에 없어서 뭔가 2학년에는 별거 안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2학년 때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고 2학년 때 가장 많이 공부를 정말 학술적인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을 깊게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질 거예요. 이제 그런 기회들을 2학년 때 제가 여기 열매 맺는 2학년이다라고 표시를 해놨었는데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좀 더 깊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2학년이 될 거고요. 아 이것도 이미 사라졌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혹시 SR은 있나요? 아 SR은 아직 있나요? SR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논문을 쓰는 작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원하는 주제를 골라서 한 학기 동안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 SR을 통해서 수상도 아마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문에 쭉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쫘라락 연구한 내용들도 전시를 해놓고 좋은 좀 더 깊게 내가 배웠던 것들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2학년에 많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3학년은 이제 입시와 어떻게 해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수업은 대부분 수능 특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청 평가원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될 거고 이렇게 졸업으로 3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파트는 제가 졸업생으로서 좀 우리 학교를 나와봤더니 이런 게 다르다, 이런 게 좋다라고 느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국제고에서 쌓은 내공은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제가 아까 그 AP 과목을 수강을 해서 대학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던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고요. 우리 대학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팀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한국 과목이라고 써놓고 영어로 자료를 주시고 영어로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서울국제고에서는 이미 코티칭과 많은 그런 탐구 활동으로 그런 거에 적응이 이미 되어버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서울국제고의 선배 그리고 동기들은 사실상 대학에서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니까 남들과 출발점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도 놀랐는데요. 한국 사회가 진짜 좁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만난 선배가 친해진 선배가 알고 보니 서울국제고등학교 선배인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대학 학회 같은 거를 좀 알아보는데 거기서 학회 설명회를 갔는데 우연치 않게 또 국제고 선배를 만나서 너가 학회 들어온다고 하면은 좀 힘 써줄게, 이런 식으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당겨주고 이런 또 메리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숙사 생활을 통해 길러지는 사회성인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원래는 내 방에서 내 공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룸메와 함께 생활을 하는 곳에서 친구들과 더불어 사는 생활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사회성이 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성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충분히 정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저는 제 초, 중, 고등학교 친구들을 통틀어서도 가장 좋은 수준의 가장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다 서울국제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한 두세 달 전쯤에 서울국제고등학교 1기 총동창회가 한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저도 동창회에 한번 참여를 했는데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보니까 저는 이런 것까지 이루어질 줄은 몰랐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 인턴을 구하는데 저는 서울국제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팀에서 일하는데 서울국제고등학교에서 출신이라면은 잘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서울국제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회에서 오는 메리트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제가 졸업생으로서 느낄 수 있는 서울국제고의 하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좀 입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것도 이제 지금 또 입시 제도가 자꾸 변하고 있어서 제가 좀 몇 점대 이런 이야기를 적었는데 또 지금 찾아보니까 5등급제로 변화가 되었더라고요.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제가 했던 생각입니다. 특목고에 왔으니 스카이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처음에 서울국제고에 입학을 했었는데 절대 아닙니다. 서울국제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웬만한 특목고들은 장단점이 확실히 존재하는 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장점을 정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이제 저는 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때
한 번도 딱 떨어지는 점수를 받았던 게 없던 것 같습니다. 막 뭐 97.4, 뭐 93.6 그렇게 소수점 정말 그렇게 소수점이 갈린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게 짜잘짜잘하게 정말 크리티컬하게 해야만 애들이 등급이 나눠진다. 그렇다는 말이 정말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저희 기수의 예시를 저는 갖고 온 건데요. 저희 학교가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 126명인가로 처음에 시작을 했을 거예요. 요즘에는 좀 더 인원수가 좀 더 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졸업을 할 때는 아쉽게도 몇 명 친구는 뭐 자퇴를 하거나 전학을 가고 한 110명 정도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내반이 아니라 해외반인데 지금 해외반 제도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한 110명이 한국 대학에 진학을 한다고 했을 때 24년도 제가 이제 이사학번이기 때문에 2024 학년도에 서울대 가는 인원은 6명이었습니다. 약간 등급대별로 어느 정도를 해야 어느 대학을 가는지 약간 보여드리면은 9등급제 기준입니다. 2점대까지는 스카이를 갔습니다. 2점대 후반까지는 연세대 고려대를 갔었고요. 근데 2점대 후반인데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성적이 월등하게 높다 아니면 상승 곡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려져 있다 싶은 친구는 그 서울대 경제학과에 간 제 동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3점대 친구들이 연세대 고려대에서 탈락을 바꾸고 서성안에 많이 입학을 하게 되고요. 3점대 후반은 서성안에서 뭐 어문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문 쪽의 학과를 가거나 아니면 중경외시를 이제 걸어놓고 가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수시를 우주상향으로 써놓고 정시를 같이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4점대 이후 친구들은 수시보다는 그거를 저희 학교가 워낙 수시는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게 수능이랑 같이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학교라 대부분의 4점대 이후의 친구들은 정시를 많이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2점대 후반인데 수학을 정말 잘해서 서울대를 간 친구 얘기를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현재 수능 체계에서 여기에 수학은 사실 그 매스매틱의 수학은 아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수능을 결판 내는 것은 수학이다 라고 느끼고 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일단 문과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애들이 국어를 너무 잘하고요, 영어를 너무 잘하고요, 사회 일단 외우는 거에 능통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애들이 외우는 것에 너무나 잘하는 아이들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처음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충격을 먹었었던 게 제가 전체에서 한 문제를 틀렸는데 반에서 12등을 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제 위에 다 맞은 친구들이 11명이나 있네? 나는 전체에서 한 문제밖에 안 틀렸는데 문과 과목은 이미 잘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결국에 차별점을 두어야 됩니다. 비교 우위를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저는 수학, 과학 등의 이과 과목이 오히려 우리 같은 그 국제고 같은 문과 학교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를 논하기에는 아직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정말 저도 제 입시 스토리를 살짝만 풀어보자면은 저도 당연히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국제고 갔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했지만 1학년 1학기 첫 시험을 치고서 머리를 한 대 야구 배트로 맞은 느낌이었고 1학년이 끝나고서는 결국 저는 수시보다는 수시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정시로 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 이제 플랜 A는 수시에서 정시가 되었겠죠? 근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정시로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저의 정시가 플랜 A가 됐을 때 저는 최후의 보루로 논술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논술로 대학을 갔습니다. 정시로는 대학을 지금 서강대 경영을 다니고 있는데 그 정도의 점수는 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논술로 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입시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그 생각하는 대로 되는 아이들은 정말 한 100명 중에 1명? 한두 명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에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라 정시도 함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국제고 같이 워낙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서는 한 번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에 따라서 이 정시도 함께 준비해야 되는 옵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제가 논술로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딱 2장을 썼어요. 서강대 경영이랑 중앙대 경영을 썼는데 서강대 경영에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순전히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시는 50%의 실력과 50%의 운이 좌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운은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당연히 그 기회가 찾아오겠죠. 이제 논술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기회가 저는 그 최선의 준비가 최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또 수학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서강대학교 최저를 맞출 수 있었던 이유가 수학 때문입니다. 이게 또 현역 학생들이 수능을 치다 보면은 수능장에서 절대 자기의 본 실력을 발휘 못해요. 장담합니다. 절대 못해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점수대를 만들어 놓으면은 당일 컨디션을 안 탄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 평가원의 모의고사들 중에서 가장 멘탈도 흔들리고 가장 힘들고 멘탈적으로 힘들었던 시험이 수능이었는데 수학이 안정적으로 등급이 떠줬기 때문에 서강대학교에 최저를 맞춰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 버리지 않고 다 해보는, 제가 정시를 한다고 수시를 논술 지원서를 쓰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그렇게 모든 것을 열어두고 준비해야 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발표를 마치기에 앞서가지고 다시 이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왜 서울국제고를 선택하셨나요? 라는 질문은 이제 우리 학교를 다닐 친구들에게도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는 서울국제고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늦게 했어요. 중3 마지막 이제 고입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고등학교를 가지 생각을 하다가 약간 일반 고는 가기 싫고 그래도 나름 중학교 때 공부 어느 정도 했던 것 같고 특목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어서 썼던 데가 서울국제고입니다. 근데 저처럼 만들어진 그런 열정? 가고 싶다라는 게 만들어진 열정으로는 서울국제고의 메리트를 온전히 누리기는 힘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아쉬운 것들은 내가 좀 더 정말 진심으로 서울국제고가 내가 왜 선택했는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곱씹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다면 내가 서울국제고를 통해서 얻어갈 게 훨씬 많았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을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재학하는 학생들이든 아니면 예비고일 학생들이든 학교를 다니면서 스스로에게 곱씹으면서 학교를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부모님들 지금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봐 저희 재학생하고 졸업생들한테 Q&A가 있으시면 지금 조금 받도록 하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저희 학원에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하고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나와서 또 상담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학생들 내용 좀 나오고 잠깐 나와서 잠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맞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네. 논술을 언제부터 준비하시나요? 이 얘기를 못 들었군요. 그 논술을 저는 수업을 들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서울국제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을 다 이제 열심히 해온 친구들은 논술을 준비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로 충분히 성장해 있는 논술력일 거고요. 영어 캠프를 참여하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학교에 내에 방과후 수업이 있잖아요. 그런 방과후 수업을 하는 건 좋은 건지, 어떤 방과후 수업이 좋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럼 태린이가 좀 할까? 우선 영어 캠프는 무조건 가야 되고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랑도 미리 친해질 수 있고 근데 그것보다도 영어로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는 저는 그 해외대 쪽도 생각하고 있어서 SAT 방과후랑 그 AP 그 칼큘러스 과목을 들었는데 그런 거는 되게 좋았고 한국 방과후 수업 제가 그 수학 국어 수업을 들어봤는데 정말 저희 학교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쌤이 정말 기초부터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학을 조금 한다 하면은 수학 방과후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는 영어 캠프를 온라인으로도 유지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 작년에도 그랬는지. 작년에는 당신이 네. 네. 작년은 아닌데 아예 이전에. 제가 그 코로나 시기여서 네. 주 영어 캠프를 줌으로 했었습니다. 네. 근데 줌으로도 진행이 되는데 아마 집중이 좀 힘들. 그 시간이 긴가요? 이건 거의 2주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 영어 캠프 기간은 그 정도 될 거고 그 각자의 뭐 매일매일의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는 좀 오래돼서 네. 또 있으신가요? 혹시 그 입학하기 전에 과학 같은 거 선생님 저 도훈이가 얘기를 저는 딱히 안 했고 그냥 근데 솔직히 저희 학교에 친구들도 통합과학을 그렇게 빡세게 선행을 하고 오는 건 아니라서 딱히 그렇게까지 빡세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좀 무슨 내용이 있는지 훑어보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인강이나 교과 일반 보에서 하듯이 그냥 그런 통합과학에 한번 훑어보고 가는 정도. 네, 이 정도 괜찮아요. 주중 일정은 굉장히 바쁠 걸로 예상은 되는데 주말에는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예인이가 좀 저는 이제 금요일, 일요일에 수학 학원을 다니고 보통 토요일을 비워두거나 아니면 딱 그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때만 국어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런 식으로 매일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치동이나 목동에서 3일 내내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이제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은 그 시간에 이제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서 혼자 그 지금까지 수업했던 거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2 외국어가 중국어랑 스페인어 있잖아요. 거기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공부는 어느 정도 하고 가는지 그 무조건 사실 스페인어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이유가 중국어 선택자가 거의 20명인데 근데 그마저도 그 중국어를 한 반으로 다 몰지 않고 반으로 나눠서 실질적으로는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등급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무조건 스페인어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예습 같은 거 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필기하고 그 다음에 다 외우면 또 질문 있어요? 준비물품 뭐 패드나 노트북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청소 얘기했는데 그 청소 도구 뭐 이런 것들도 사가야 되는 거예요? 시연아? 청소 도구가 있으면은 편리하긴 한데 사실 사감생들한테 빌면은 좀 주시기도 하고 그래도 좀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좀 권력 있게 국어 같은 거 국어서 다른 저도 설명 좀 갖다가 이렇게 왔는데 네. 마치 그냥 국제고 내신에 딱 맞는 걸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국어나 과학 이런 것들 다 일반적으로 다 지금 이제 봤는데 모든 예비고일 하는 그냥 그런 국어 수능 국어 이렇게 대비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건지. 도훈이가 네, 근데 수학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다른 과목은 도훈이가 좀 그래서 딱히 뭔가 그렇게 선행을 해갈 필요는 없고 그냥 단일 복습이 진짜 중요해서 단일 복습이랑 선생님이 나한테 주신 프린트나 국어는 특히 교과서를 엄청 여러 번 보고 선생님 필기가 많이 중요해서 그 정도 풀면 될 것 같아요. 국어
좀 더. 네, 제가 국어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후회되는 부분이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혼자서 준비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을 한번 저는 안 다녀서 성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좀 추천드려요. 그냥 일반 지금 그냥 예비 고일반 가서 그냥 수능 가면 문법 고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문학 이런 거. 그렇게 그냥 네,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수학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솔직히 이게 제가 뉴스카이 수학 학원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학 학원을 보내시는 게 좀 맞으실 것 같아요. 혼자서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희 원장님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저희 학원을 오시라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어떤 학원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의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포커스를 잡고 그거를 잘 수행해 줄 수 있는 학원을 조금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학생들 혼자서 공부하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하다 보면 좀 많이 처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수투를 못 들어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과서 없는 과목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유인물이나 이런 것들 정리를 뭐 선생님들 배포를 해주면 에어드랍이나 뭐 이런 걸로 받는 건지, 아니면 뭐 메일로 받아서 공유가 되는 건지 예인가? 저희 지금 클래스룸이라는 어플 사용해서 모든 쌤들이 PPT나 유인물 같은 거를 거기 아예 파일로 올려주시기 때문에 원하는 친구들은 직접 프린트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아이패드나 노트북으로 보통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AP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 AP 과목은 선생님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선배도. 아니 그건 저희가 아직 AP 과목 안 그럼 배우고 선배가 사실 AP 과목을 미리 수강을 하고 오는 사람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가장 빠르게 습득하는 게 좋고, 듣기로는 이제 과외 같은 느낌으로 반을 모집을 하고 교수님을 초빙을 한다던가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는 바입니다. 네네네. 수시형 학교라고 하잖아요, 국정원은. 근데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친구들 인원수가 이렇게 분위기라는 게 있을 텐데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됐었는지, 그래서 학교 공부하면서 수능 같이 준비하시기에 학교 전체 커리큘럼이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을 한 케이스고요. 저는 수시를 내가 못해먹겠다 싶어서 정시를 아예 확실히 밀고 가자의 마인드였지만 아까 이제 몇 점대로 설명드렸을 때 3점대 후반에서 4점대 이후 친구들이 이제 우주상향을 걸어놓고 이제 그 정시를 준비한다라는 말과 같이 대부분 함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시를 준비하면서 하는 거는 정시에는 사실 써먹기 힘들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약간 한 50대 50 정도로 공부의 비중을 나눴던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요. 비율로 얘기하시면은 저처럼 완전 정시다라고 막 선포하고 이렇게 나가는 애들은 한 반에 한 2-3명 있을까 말까 하고 대부분이 약간 전반하는 친구들. 설국제고가 수행평가가 되게 많아갖고 보통 늦게 자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힘드신지 아닌지. 이제 체력 관리가 좀 힘들긴 한데 이제 저같이 스포츠 클럽 하시면 그래도 체력 조금 늘고 그다음 수행평가가 많긴 해도 자습 시간 되게 많고 해가지고 그 시간 이용해서 하면은 잠 안 줄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하자면 좀 그 다른 대학 잘 가신 분들 또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막 밤새서 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고 다 자는 시간을 지키는 걸 또 중요시했다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네 그렇게 밤을 오히려 빨리 자는 분들이 더 성적이 좋은 케이스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침에 태권도도 있어서 더 그런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행평가가 많다 보니까 중간고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시험 준비가 널널한 편인데, 기말할 때는 진짜 시간이 없어서 또 중간 때 한 달 준비했더니 한 달? 어쨌든 괜찮았다라고 해서 또 기말 때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기말 때는 조금 더 시간 늘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중간 때는 좀 그래도 평이하게 나오는데 또 그 수준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또 절대 안 되고, 계속해서 더 열심히 시험 성적이 잘 나와도 자만하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수행평가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영어 수행평가 때문에 등급이 갈리는 거는 영어가 가장 커요. 그래서 영어 특히 그 라이팅에서 많이 감점이 되는데, 그런 거는 거의 그냥 자기가 쓸 내용을 이미 미리미리 다 적어두고 그거를 다 외워서 가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뭐 아웃라이닝 같은 걸 해서 미리 살짝 메모해 둘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다 적고 그냥 진짜 찐 시험 시간 때는 받아쓰기만 하는 정도로 다 준비해 가셔야지 좋은 점수. 네. 수행평가 더해서 한 마디 더 드리면은, 수행평가에서 뭐 논문을 쓴다든가 아니면 책을 활용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학기 중에는 절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그냥 있다고 보시면 돼서, 방학 때 전 개인적으로 좀 책이나 이런 거 많이 자기 진로 관련된 거 읽어오면은 수행평가 때 좀 써먹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서, 딱 미리미리 방학 때 내가 사용할 거 자료들이나 진로 같은 걸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오면은 수행평가 기간 때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아다다가 이렇게 처음 하니까 기대는 있는데 약간의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선배님이 좀 어떤 식의 좀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지 얘기해 주시면. 진짜 저도 이제 아예 부모님이랑 계속 함께 하다가 떨어지니까 사실 처음 적응할 때 진짜 애들 다수가 막 울고, 그래서 엄마 보고 싶다, 나 여기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이게 엄청 힘들어해서 저도 되게 적응이 기숙사에서도 많이 힘들고 학교에서도 힘들었는데, 정말 한 학기만 버티면은 바로 적응을 할 수 있어서, 오래 걸리고 내가 진짜 여기서 친구들이랑 잘 못 지낼 것 같다 하더라도 계속 차차 맞춰 나가고 같이 지내다 보면 나아지니까, 적응해서는 힘들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막 학기 초에 룸메랑 안 맞아서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은 좀 외박 같은 거 다녀오면서 좀 프레시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질문하신 것 같고요. 네. 평소에 그 외출은 병원 갈 때만 이용해요. 그때 이용해서 이렇게 학원 갔다 온 친구들은 없고. 병원 그 진단서 필요하기도 하고, 사감생들이 좀 깐깐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좀 힘든. 그럼 저희 질문 많이 받은 졸업생들하고 재학생들한테 박수 한번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학생들 인성도 너무 좋고 말도 잘하고 자신감도 넘쳐서 좋거든요. 좋은 시간하고 좋은 정보 얻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희 뉴스카이하고 리니어학원에서 준비한 국제고 합격자 설명회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시면 저하고 다들 대기를 할 테니까요. 네, 또 질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